안녕하세요. ITQ 엑셀 2025년 1월 13일 B형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따로 뽑아보았습니다. 수험자는 시험지를 받아들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ITQ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는 모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이니까 숙제를 하고 계시다가 시험이 시작되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들면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이 내가 지금 시험을 볼 과목과 동일한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자가 15분 내지 30분 아니면 40분쯤에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해서 선생님 컴퓨터로 전송을 하세요 라고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작성하시던 거를 멈추시고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지 않고 중간에 컴퓨터가 잘못돼서 꺼지거나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트의 A열의 열너비는 1로 변경을 한 후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답안 시트의 이름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변경을 시킨 후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총 4단계로 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작업에서 A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한 설정 시트를 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복제를 해서 시트를 하나 마련을 하시고요. 또 한 번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제된 시트를 작성을 하셔서 총 3개의 시트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제1작업을 작업을 하실 때 테이블 형태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테이블이 보기에 편하게 하시려면 행의 높이가 조금 중요한데요. 행의 높이를 우리는 설정된 수치 값이 없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임의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3행, 4행에서 뭐 27까지 해라, 29까지 해라 다양한데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우기 쉽게 3, 3 똑같은 숫자로 끝내고요. 똑같은 숫자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행에서 3행은 3, 3, 30으로 하시고요. 행의 높이를요. 4행에서 20행까지는 2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 작성을 하신 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한 후에 너비라든지 높이를 다시 적절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은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테이블을 먼저 작성을 한 후에 테이블 안에 들어갈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함수는 중간에 멈추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도 마치지 못한 채 제출이 될 수 있으니 함수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부터 작성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A에서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 1로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A의 열 너비가 1인 설정 값을 가지고 컨트롤 드래그 해서 시트를 복제를 해주시고요. 이 설정 값이 들어있는 시트를 그대로 다시 컨트롤 드래그 해서 3개의 시트를 마련합니다. 마지막에 선택된 시트가 3작업인데요. 제3작업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트로 와서 제2작업 적어 주십니다. 첫 번째 시트 보시고 제1작업 적어주시고요. 오타나 띄어쓰기나 오타가 없으셔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들어가셔서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넣는 겁니다. 수험자 번호는 숫자 8자리이기 때문에 8자리 적어주시고 빼기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명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작업 표시줄 맨 위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제대로 저장이 된 게 맞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작업 끝날 때마다 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서 수시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테이블 작성 가겠습니다. B사에서 J14까지 테이블을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B사에서 J14 테두리 먼저 잡아주고 입력하면 테두리로 정한 범위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테이블 입력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풀지 말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주시고요. 좀 넓게 볼게요. 화면을. 자, 아래에서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굵은색 넣어주시고요. 아래쪽 한번 볼까요? B13에서 D13까지 병합을 하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랫줄도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F13, 14는 셀을 병합을 한 후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셀 서식으로 가실게요. 테두리 보시고
대각선 눌러주실게요. 확인. G12에서 I12까지도 가운데 맞춤 해줬네요.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셀에 줄을 바뀌어야 할 경우에는 그냥 엔터를 치면 다른 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셀에 줄을 바꿔서 한 셀 안에 두 줄로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겠습니다. 하고 엔터 눌러주면 너비가 좁아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갔는데요. 넓이를 좀 넓혀주겠습니다. Alt 엔터. 이거 역시도 좁죠? 넓혀주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굴림의 11, 정렬, 숫자, 회계의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셀을 선택을 하실 때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기호를 선택을 하시면 모든 셀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치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서 잡아주셔도 되는데 굴림 치겠습니다. 엔터 눌러주시고 폰트는 11폰트예요. 11 해주시고 기본값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숫자에 해당되는 것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건강식품의 12월 매출 평균 자체가 글자가 잘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셀을 같이 잡고 조금씩 옆으로 늘려주시면 균등한 값으로 같이 늘어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시작했을 때 제가 알려드린 1행에서 3행까지의 행의 높이는 30으로 하자. 그 다음에 4행에서 20까지는 높이를 몇으로 하라고요? 20 하고 적절하게 너비와 폭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4행 같은 경우는 두 줄이 안 보이니까 조금 높여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목을 넣어야겠네요.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서 11월 매출 중간쯤까지 위치했네요. 적어주신 다음에 설정이 굴림의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이에요. 그러면 도형 잡아주시고 홈에 가셔서 굴림 24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굵게 도형 안에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표준색으로 해주시고요. 글자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래요. 단 원본은 삭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삭제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제란 한번 볼게요. 결제란. 지금 이 결제란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림 형식으로 붙여라. 그러면 내가 셀도 병합해야 되고 높이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테이블 영역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K15 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칸은 두 줄에 4칸이 되겠네요. 두 줄에 4칸 마련을 해주시고 윤곽선 모든 테두리 잡아주시고 결제란은 병합을 해야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입력하겠습니다. 결하고 한 셀에 두 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엔터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는 거예요. 결제. 결제란의 폭은 반절로 줄여주시고 16행은 2배로 늘려주시고 그러면 맞을 거예요. 결제 영역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야 할 공간으로 가셔서 붙여 넣는데 그림으로 붙여 넣겠다에 선택을 해주세요. 셀과 상관없이 입력란이 아니죠. 셀과 상관없이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좀 늘려줬다라고 하면 공간이 모자라죠. 그러면 해당되는 열을 같이 선택을 해주고 조금씩 넓혀주세요. 최대한 맞게. 네, 맞았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원본은 삭제해라. 오른쪽 마우스 해서 삭제. 왼쪽으로 민다. 없어졌어요. 원본 삭제됐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우게 하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주황색 영역이에요. 주황색 영역 따라서 먼저 넣어줬고요. 어떻게 넣어주냐면 이렇게 선택을 컨트롤 키로 각각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표준색에서 주황색을 눌러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가겠습니다. H14셀이에요. H14셀, H14. 데이터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요. 원본은 C5에서
C12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확인 누를게요. 출력 형태는 콜라겐에 맞춰져 있네요. 콜라겐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셀 서식 F5에서 F12 영역에 F5에서 F12 이 영역의 끝에 숫자 뒤에 1을 표시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셀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지금 형식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는 이 숫자의 형식에 쌍따옴표 안에 1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됐죠? 다음 D5에서 D12 영역에 대해 분류로 이름 정의하시오 돼 있어요. 이름 정의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꼭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D5에서 D12 이렇게 범위를 영역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분류로 정의를 해서 엔터 눌러줍니다. 그 다음 1번부터 7번까지는 함수 영역인데 함수는 중간에서 멈칫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4작업까지 마친 다음에 다시 와서 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하기 전에 7번은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7번에서 조건부 서식은 영역이 설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2작업, 3작업, 4작업 이어지기 때문에 7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역을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조건부 서식, 함수의 결과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빈 셀과 같이 잡아주세요. 어차피 함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 있어요.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한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조건이 뭐냐면 가격이 5만 이상인 행위래요. 그러면 가격 한번 걸게요. 가격의 첫 번째 값을 찍어 주시고 이 첫 번째 행에 45,000원 다음에 수식에 맞는지 확인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아래 칸으로 내려가서 53,000원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살펴보겠죠. 그래서 F10은 그대로 있고 행만 바뀌어가면서 각 조건부 서식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F 앞에만 절대값을 넣고 행에 관련돼서는 절대값을 풀어줍니다. F4번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 값이 5만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5만 이렇게 적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그렇다라면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굵게 표시를 해다오 라고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맞는 것들은 굵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7번 함수 했고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2번 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네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해요. 컨트롤 C로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작업 시트를 누른 다음에 B2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는데 열너비를 유지한 채로 넣겠다 라고 하면 그대로 열너비를 유지한 채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붙여 넣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값을 찾아야 되는데 B11에서 G11셀을 병합을 하래요. 그러면 B11에서 G11 값을 화면 크게 했어요. 이 상태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전체 평균 입력한 다음에 에버리지 함수를 써라 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에버리지냐, 먼저 함수를 불러올게요.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11월 매출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러면 11월 매출 영역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나왔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테두리를 해라 라고 했어요. 얘도 테두리 모든 테이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값이 뭐냐면 3만이 돼야 된대요. 뭐가? 11월 매출의 방금 구한 전체 평균이 3만이 돼야 된대요. 근데 3만보다 적죠. 그래서 이 셀을 3만이 되게 하려면 콜라겐의 11월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 콜라겐의 11월 매출 이 값이 어떻게 변해야지만 얘가 3만이 되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목표값을 먼저 가져오죠. 가상 분석이에요. 목표값 찾기 수식이 될 셀은 현재 11월 매출의 전체 평균이에요. 얘가 3만이 되려면 자, 콜라겐에 해당되는 11월 매출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은 3만으로 맞춰주고 3만원으로 맞춰줌에 따라서 콜라겐에 해당되는 이 가격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갈게요.
자, 고급 필터 보실 때 그 문제 자체를 해석을 할 때 이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반드시 해석부터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 AND면 모두 여러분이 알다시피 A, AND, B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그쵸? 두 가지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이고 이거이면서라는 해석이 들어가면 이건 같은 행에 적어야 되는 AND 조건이에요. 이렇게 마케팅 부서이면서 부장인 나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오어 조건은 다른 행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부서이거나 과장인 나이 이런 식으로 다른 행에 적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조건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류가 건강식품이 아니면서 이면서 AND 조건이네요. 그쵸? 분류가 건강식품이면서 가격이 5만 이하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ND 조건이구나 파악을 하셨으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자체가 분류와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되는 필드 가격 같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4셀에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B14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적습니다. 여기가 건강식품이 아니면서 아니다 기호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건강식품이 아니면서 AND니까 같은 행에 적어주셔야 돼요. 가격이 5만 이하 그러면 이하는 작거나 같다 5만 엔터 눌러주시고 그러면 복사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결과값의 복사를 B18에 하래요. 이 B18 셀에 데이터로 가셔서 필터 고급을 가져오시는데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목록 범위는 가져온 테이블이 값이에요. 전체 평균까지 넣는 거 아니에요. 원본값만 넣습니다. 여기에 조건 범위는 방금 분류 가격 영역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복사는 18셀에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네요. 그런데 사실 전체를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품명과 출시일 가격 12월 매출만 추출하래요.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는 삭제를 해야겠네요. 제품명 그러면 제품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값을 같이 동시에 잡으려면 컨트롤 키 눌러야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명 필요하고요. 분류 필요 없습니다. 분류 잡아주고요. 출시일 필요하고요. 가격 필요하고 11월 매출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이거 3개의 값은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 눌러주세요. 왼쪽으로 밀기. 그러면 문제에서 요하는 값만 추려서 나왔습니다. 자, 이 작업은 이렇게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 3작업은 정렬 및 부분 합이에요. 역시 1작업에서 원본의 값을 가져옵니다. 컨트롤 C로 가져오셔서 제3작업 가서 B2 셀에 선택을 한 다음에 그냥 가져오지 말고 열 너비를 유지한 채로 가져온다. 크게 한번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분합 문제네요. 부분합은 정렬이 중요해요. 정렬하고 어떻게?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해라. 출력 형태 보니 어떤 분류가 돼 있어요? 화장품끼리, 퍼스널 케어끼리, 건강식품끼리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정렬은 두 가지가 있죠.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의 히읗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건강식품의 기억으로 갔어요. 이거는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러면 분류 필드에 선택을 하신 다음 데이터로 가셔서 히읗에서 기억으로 있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옆에 값들과 같이 변합니다. 이렇게 화장품끼리, 퍼스널 케어끼리, 건강식품끼리 이렇게 정렬을 한 후에 부분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제품의 개수와 문제로 보면 제품의 개수가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보고 풀 때는 순서대로 함수를 쓰시면 되고 이 출력 형태를 보실 때는 이 아래에 있는 값부터 하고 그 다음 위에 평균을 하는 게 순서상 맞아요. 알겠죠? 그러면 제품명의 개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부분합으로 가셔서 자, 그룹화한 항목은 뭡니까? 분류죠. 그래서 분류끼리 항목을 그룹화를 시켰고 여기에 개수를 구할 건데 뭐에 대한 개수이냐? 제품명에 대한 개수이다.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12월 매출이 클릭이 되어 있죠. 맨 처음에. 그러면 반드시 그건 풀어주시고 제품명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덮어 씌워지지 않고 쌓이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12월 매출의 평균입니다.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제품명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12월 매출이에요. 맨 아래에 있네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셀에 모든 텍스트 값이 들어가 있지 못하죠. 좁아서. 그럼 좀 넓혀주세요. 넓혀주시고 자, 그 다음에 했어요. 개요 윤곽을 지우시오. 개요 윤곽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룹 해제로 가셔서 개요 지우기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는 출력 형태랑 맞게 작성을 해라 라고 했는데 숫자로 맞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3238이네요. 3238. 그 다음에 우리 49,394. 49,394. 여기도 다 맞는지 순서상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 및 부분합 3작업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작업 갈게요. 4작업은 그래프 문제인데 4작업 시트는 마련을 하지 않았죠. 1작업으로 가세요. 1작업에서 출력 형태의 그래프에서 필요한 값들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아랫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을 보셔요. 이렇게. 그러면 12월 매출 알겠고 가격 알겠어요. 얘는 제목이 아니라 값들이 뿌려져 있죠. 그러면 콜라겐 아이크림 이 제품명이네요. 그쵸? 제품명 12월 매출 그 다음에 가격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값으로 그래프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품명 12월 매출 가격 세 개를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으로 가셔서 2차원 세로 막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자체가 제 1작업 시트에 겹쳐져 있잖아요. 이거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새 시트를 마련을 할 건데 새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제4작업이라는 시트가 마련이 됐는데 순서상 1, 2, 3, 4 이렇게 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얘가 1작업 앞에가 있죠. 제4작업 시트를 잡고 끌어서 3작업 뒤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1, 2, 3, 4 순서도 됐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문제 풀기 전에 보셔야 될 게 지금 여기는 콜라겐 아이크림 전체 8개의 값이 들어있는데 출력 형태는 6개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게 2개가 들어간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차트 필터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이 되어야 되고 필요 없는 거는 체크를 풀어 주셔야 돼요. 보면 콜라겐 있고요. 아이크림 있고 멀티크림, 멀티 비타민 있고 에센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삼 있고요. 탈모 샴푸 없네요. 체크 풀어주고 고급 비누 없으니 체크 풀어주시고 선크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적용 누를게요. 6개, 6개. 순서 맞죠? 네, 이 상태에서 1번 문제로 가서 풀게요.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차트 종류 생성시켜줬고요. 1작업 시트 내용 작업 이동해서 작업했고요. 새 시트 이동했고 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꿨습니다. 자, 이제 4번 할 차례예요. 차트의 디자인 도구가 레이아웃은 3이고요. 이렇게 스타일은 1이에요. 해줄게요. 잡으시고 차트 디자인 가셔서 레이아웃이 3번이고 스타일은 1번이다.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영역 서식은 차트가 굴림의 11이고 채우기 효과는 파랑 박엽지예요. 그 다음 그림 영역은 흰색이네요. 이렇게 전체를 잡고 굴림의 11 폰트로 해주시고 채우기는 질감으로 가셔서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잡으시고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 제목 서식이 6번에 나오는데 글꼴과 도형에 대해서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 제목을 적어주세요. 굴림에 20 폰트 해주시고 굵게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까지 해주시고 7번 서식으로 갈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시오. 뭐를? 가격 계열이래요. 그러면 이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이 빨간색 줄이.
그러면 여기 차트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할게요. 맨 아래 혼합인데요. 지금 가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고 12월 매출은 원래대로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가격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쵸? 이렇게 하고 계열은 표식 자체가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세모 크기 10으로 바꾸고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레이블 값은 뭐냐면요. 얘예요. 레이블 값. 얘를 표시를 할게요. 표식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표식이 모두 선택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갈게요. 채우기 표식, 그 다음에 표식 옵션 가셔서 형식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하고 크기는 10으로 하겠다. 엔터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홍삼에 대한 최대 매출이에요. 그쵸? 얘에 대해서 잡으시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되는 것만 잡혀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하겠다. 그러면 18만 5천 값 제대로 됐네요. 그 다음에 어떤 거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눈금선 스타일이 파선이고 축도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돼 있어요. 눈금선 자체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눈금선 서식 가시면 돼요. 여기에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실선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대시 바꿨죠. 대시에서 파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점선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됐고 축 형태를 보면 왼쪽 축이 기본 축이에요. 봐보세요. 왼쪽이 기본 축이고 오른쪽이 보조 축인데 출력 형태도 같이 보세요. 근데 오른쪽에 보조 축 자체를 보니까 다르네요. 얘는 9만까지가 최대값이고 출력 형태는 10만까지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보조축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축 서식 가셔가지고 축 옵션에서 최대값을 10만으로 해줄게요. 하고 기본 단위는 2만씩 띄었어요. 그쵸? 그러면 2만으로 해주신 다음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 축은 똑같이 맞춰졌죠. 그 다음에 범례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돼 있어요. 범례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다르죠? 12월 매출이 두 줄로 돼 있는 게 다른 거예요. 한 줄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범례를 잡고 자, 오른쪽 마우스 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될 12월 매출을 잡고 선택을 하고 편집으로 가서 계열 이름을 그대로 바꿔야 되는 형태로 바꿔 써주시면 돼요. 12월 매출 단위 그대로 하고 엔터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그대로 하시면 두 줄이었던 게 한 줄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설명선을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삽입 가셔서 도형으로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드래그로 크기를 조정을 하고 노란색 조절점으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글꼴은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최대 매출하고 도형 잡고 다시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세로에서도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이제부터는 틀린 그림 찾기예요. 나머지는 하라는 대로 쭉쭉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틀린 건 없을 텐데 그 외에 틀린 점을 찾아서 해라 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거죠. 테두리 선이 없습니다. 이거는 있는데요. 이렇게 테두리가 다 있죠. 선이. 근데 없어요. 현재. 그래서 왼쪽 오른쪽 축에 대한 서식에 테두리를 주시면 돼요. 그럼 기본 축에 대한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검정색으로 아래도 넣어주시고 오른쪽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도 끝났어요. 그래서 1작업, 2작업, 3작업에서 1작업의 함수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로 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크게 해서 함수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순위, 결과값이 뿌려질 셀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순위를 푸시면 돼요. 랭크.eq 함수를 사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fx 눌러서 랭크.eq 검색을 하셔서요. 랭크.eq 마법사를 불러옵니다. 뭐에 대한 순위냐면 12월 매출에 대한 순위고 내림차순으로 하래요. 그러면 내림차순이면 100이 1등이면 90, 80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숫자가 1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림차순이면 0이에요.
오름치 하수면 1이고, 자, 하고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숫자 어떤 거를 찾니? 첫 번째 숫자는 12월 매출의 첫 번째 값, 이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가장 중요한데요. 전체 범위가 되겠죠. 12월 매출. 이 전체 범위 중에서 얘가 몇 등이니, 그 다음 얘가 몇 등이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에 참조하는 범위는 변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절대값으로 주소값 영역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자, 3등이네요. 드래그해서 각각의 함수를 설정을 해주세요. 아랫부분에 진한 색으로 옵션이 채워졌는데 서식 없이 채운다 해주시고요. 제조 방식 함수 2번 갈게요. 추주 함수, 라이트 함수를 써서 제품 코드 마지막 숫자가 1이면 직접, 2면 OEM, 3이면 제휴로 표시를 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주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추주 함수에서 자, 인덱스 숫자예요. 이거는 결과가 추주 같은 경우는 1에서 254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추주가 1일 경우에는 value 1의 값이 표현이 되고 2일 경우에는 value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쭉쭉 순서대로 추주에 대한 결과값이 뿌려지는 거예요. 자, 보면 얘의 값은 뭔지 몰라. 일단 놔두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에 여기 지금 첫 번째 주어진 이 함수에서 결과값이 1이든 2든 3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값에 1이라면 직접 2라고 넣어줘라. 그 다음에 2이면 OE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이 나온다면 제휴라고 뿌려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은 어떻게 마련을 하냐? 제품 코드의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이면 오른쪽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자체에 중첩 함수를 써야 돼요.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값 주소를 찍어줘요. 여기에서 콤마 마지막에 있는 첫 번째 문자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오른쪽에 미리 보이는데 2가 나오네요. 그러면 2이기 때문에 얘는 1일 때 뿌려주고 얘는 2일 때 뿌려주고 얘는 3일 때 뿌려주기 때문에 OEM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확인 눌러볼게요. OEM 나왔네요. 드래그해서 전체 해주시고요. 서식 없이 지우기.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3번 문제예요. 3번은 퍼스널 케어의 제품 수가 몇 개냐 이건데 우리 1번 작업할 때 정의된 이름 있었죠? 분류라고 적어줬는데 분류를 이용해서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unt if 함수 쓰래요. 그러면 결과값을 뿌릴 셀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count if 찾아줄게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count if 마법사가 나오면 여기에 범위인데 영역 자체를 우리가 이름을 정의해줬죠. 정의된 이름이나 전체 영역이나 같은 뜻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분류라고 이름 정의된 영역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퍼스널 케어죠. 그러면 퍼스널 케어만 개수를 세라 해서 확인. 2개네요. 맞아요? 하나, 2개.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건강식품의 12월 매출의 평균을 구해라. 라운드 함수 쓰고 D-average 함수를 써라. 그런데 라운드 함수는 소수점 자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시가 나와 있죠. 100의 자리수를 100의 자리수까지 0으로 표시를 해라. 그러면 얘는 인자가 마이너스 2예요. 그쵸? 1000의 자리수까지 0으로 표현해라. 그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D-average 함수부터 가져오겠습니다. D-average 함수를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필드명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12월 매출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면 12월 매출 이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건강식품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분류해서 12월 매출까지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잡아줄게요. 여기에서 몇 번째 필드의 값을 가져오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다섯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건강식품, 분류가 건강식품인 거, 분류가 건강식품인 거 이렇게 조건값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를게요.
그랬더니 지금 11만 1167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뭘 원하냐면 100의 자릿수까지는 00으로 표시가 되게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라운드죠. 그러면 이 결과값에 라운드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라운드 가로 열고요. 인자가 2개가 들어가는데 이 값은 앞에 주시고 콤마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12월 최대 매출입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맥스나 미님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얘는 간단하니까 마법사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함수를 쓸 때는 는을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에서 max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인자값을 넣어주는데 뭐에 대한 가장 큰 매출이에요? 12월 매출, 이 영역.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매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야? 하고 주소값 영역을 넣어주면 돼요. 엔터 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VLOOKUP 함수 갈게요. VLOOKUP은 제품명에서 선택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얘의 가격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콜라겐이 선택이 되면 가격이 45,000원이 나와야 되고 에센스를 선택했다면 49,000원이 나와야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결과값이 뿌릴 셀에 잡고 FX 눌러서 VLOOKUP 함수 찾아서 확인 눌러줍니다. 외우세요. 마지막은 무조건 정확한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0이에요. 그리고 검색할 값은 당연히 제품명 여기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가격이 나와야 되니까 검색할 값은 당연히 이 셀이겠죠. 그쵸? 표 범위는 제품명에서 가격까지예요. 그 중에서 가격이 몇 번째에 들어있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색할 값은 H14셀에 들어오는 값, 그 다음에 표 범위는 제품명에서 가격까지 중에서 가격이 몇 번째 필드에 있어? 하나, 둘, 셋, 네 번째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는 네 번째.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크림, 그 다음에 에센스 맞죠? 그 제품명에 따라서 해당되는 가격이 표시가 되는 게 VLOOKUP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번부터 7번까지 함수도 모두 작성을 했고요.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관리감독자가 저장 버튼 누르세요 라고 하면 꼭 저장 누르셔야 돼요. 자, 1번 작업 했고요. 2번 작업, 3번, 4번 이렇게 검토를 통해서 틀린 점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하고 수정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끝마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공부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